17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양당 고정부인데 지간 중앙에 이렇게 100kN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하중 작용점 위치에서 힘 모멘트 크기를 계산을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멘트를 계산을 하라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양당 고정부고 부정전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 평형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이제 고정단 반력을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쪽에 고정단 반력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L 제곱분의 PB 제곱 A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 길이가 B가 되고 이 길이가 A가 되니까 이 공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20의 제곱에 100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얘가 250kNm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모멘트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을 한다고 했냐면 얘가 처짐이 지금 이렇게 P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겠죠. 여기는 직각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처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가 만약에 모멘트 반력이 없었다라면은 얘가 이렇게 펴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직각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고정된 반력이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위로 펴지려고 할 텐데 여기가 직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모멘트 반력이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력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 크기는 250은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250kNm를. 그리고 여기에 또 수직 반력이 있는데 수직 반력은 얘가 지금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100의 절반씩 나눠 먹겠죠. 그래서 여기 50kN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가운데서 모멘트를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끊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10m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250kNm가 있는 거고 이쪽으로 250kN이 있겠죠. 얘는 힘이고 얘는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M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쪽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저쪽에서 모멘트 평형을 잡으면 일단 얘가 미치수죠. 그래서 M이 일단 나오고 왼쪽부터 차례대로 쓰면은 얘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250의 모멘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는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250 곱하기 모멘트 8이 10이겠죠. 그래서 는 0 이렇게 풀게 되니까 이걸 풀게 되면은 얼마냐면은 여기 250이 아니군요. 여기 50이네요. 그래서 여기 잘못 썼네요. 그러면 50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50 곱하기 10은 0 이렇게 해야 되니까 m은 500 마이너스 250이니까 25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8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트러스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P를 줬을 때 이 BC가 받는 힘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단면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단면이 있는데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이쪽이 뭐 콘크리트고 콘크리트 C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는 뭐 스틸이다 S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P를 줬을 때 이 P를 스틸과 콘크리트가 나눠서 받겠죠. 그러면은 PS랑 S가 PS를 받고 C가 PC를 받을 겁니다. 각각 이렇게 나눠서 받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PS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PS는 이 스틸과 콘크리트의 강성 B로 나눠 먹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틸의 강성을 우리가 KS라고 하고 콘크리트의 강성을 KC라고 한다면은 PS는 이 강성들을 다 더한 것분에 스틸의 강성의 B만큼 P에 대해서 먹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PC를 계산을 하게 된다면 KS 플러스 KC분의 KCP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얘가 P를 줬고 수직력 P를 줬고 수직력 P를 줬기 때문에 이 부재들의 강성을 어떤 강성을 써야 되냐면은 수직 강성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힘 자체가 수직력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직 강성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 강성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 L분의 ES, AS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그랬죠. L분의 EC, AC 이거는 이제 이론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PS랑 PC를 구하려면 이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트러스에서 한번 보죠. 트러스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P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P를 작용을 하는데 얘랑 얘가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BC는
마찬가지로 강성 B로 나눠 먹게 됩니다. 이 힘을 P를 이 세 개의 강성이 나눠서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P가 지금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BC는 강성을 우리가 앞에서 썼던 것처럼 L분의 2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길이가 L이라 그랬으니까 L분의 2A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경사부재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 경사부재의 강성을 L분의 2A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강성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경사 방향으로.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강성은 힘이 수직 방향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 방향의 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쪽 방향의 강성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쪽 방향은 L분의 2A였죠. 요거는 L분의 2A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냐? 얘는 L분의 2A 사인 제곱 세타라는 강성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뭐냐면 이 수평 방향으로부터 세타를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것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수직부재의 강성은 L분의 2A가 되는 거고 이 경사부재의 강성은 L분의 2A 사인 제곱 45도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L분의 2A 사인 제곱 45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PBC를 계산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다 이제 세 개의 강성비로 나눠 먹으면 됩니다. K, AB B를 기준으로 표현을 할까요? K, BA 플러스 K, BC 플러스 K, BD분의 K, BC의 B로 이 P를 나눠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겠죠. K, BA가 얼마라 그랬냐면 L분의 2A 사인 제곱 45도고 사인 제곱 그리고 KBC는 L분의 2A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도 L분의 2A 사인 제곱 45도고 그리고 여기는 KBC가 들어가야 되니까 L분의 2A가 들어가면 되겠죠. 잠깐 지우고 여기는 L분의 2A가 들어가고 P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제곱은 4분의 2가 되겠죠. 2분의 루트 2의 제곱을 하면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L분의 2A를 다 이렇게 날리고 그러면은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얘가 밑에가 얘가 2분의 2죠. 그러면 2분의 4분의 1분의 1이니까 4분의 2P가 되겠죠. 그래서 FBC가 2분의 P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는 2분의 P인데 인장인지 압축인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거는 식으로 판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판단을 하려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P가 B점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BC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인장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경사 트러스 부재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P를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C점에 단위 크기의 수직 방향 처짐을 발생시키는 P를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얘를 P를 얼만큼 줘야지 얘가 밑으로 1만큼 처짐이 발생을 하느냐 이런 문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8번이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얘를 뭐 스틸이라고 하고 얘를 콘크리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반대였나요?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P를 줬을 때 여기서 이제 델타가 이렇게 치마가 발생을 하겠죠. 스틸이랑 콘크리트가 한꺼번에. 그럼 이 델타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우리가 원래 F는 K 델타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델타는 K분의 F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짐이라는 것은 힘을 강성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힘은 P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강성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콘크리트랑 스틸의 강성을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KC 플러스 KS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스틸이랑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는데 P가 수직력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축 강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얘는 L분의 EC, AC가 들어가고 얘는 L분의 ES, AS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다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델타가 1이 되기 위한 P를 계산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델타에 대해서 식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델타는 KT분의 P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KT는 이 경사 부재의 강성의 합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아까는 뭐 KS 플러스 KC 이렇게 했듯이 이건 토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강성을 이렇게 더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강성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얘가 지금 수직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사 부재들의 수직 강성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또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L분의 2A 더하기 L분의 2A를 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지금 L분의 2A라는 것은 이쪽 방향 강성과 이쪽 방향 강성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이쪽 방향 강성, 이쪽 방향 강성, 경사 부재 강성을.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수직 강성이기 때문에 L분의 2A를 사용하면 안 되고 L분의 2A 사인 제곱 세타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타는 항상 수평으로부터 측정한 각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도를 써야 되는데 얘가 여기가 90도고 얘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왼쪽 강성부터 쓰게 되면 L분의 2A 사인 제곱 45도가 되고 오른쪽도 같으니까 그냥 곱하기 2를 할게요. 그래서 P를 이렇게 쓸 건데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L분의 2A분의 P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2A분의 PL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 델타가 1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는 1 이렇게 놓게 되고 이거를 뭐에 대해서 구하라 그랬냐면은 P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P는 L분의 2A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0번입니다. 이 문제는 단면적이 500mm 제곱이고 길이가 1m인 강봉이 있는데 뭐 이런 문제는 좀 그리면서 보면은 쉽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A가 500mm 제곱이고 길이가 이제 여기가 1m란 얘기죠. 여기에 이제 100kN의 인장력을 줬습니다. 얘가 100kN인데 길이가 1mm만큼 늘어났다고 했네요. 이때 탄성 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고 하나의 유형으로 이제 정착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력을 줬을 때 탄성 계수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거의 풀이 자체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우리가 델타는 2A분의 P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델타도 주어졌고 P도 주어졌고 L도 주어졌고 A도 주어졌기 때문에 2를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델타랑 2를 자리를 바꾸면 2는 델타 A분의 P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는 1mm라 그랬고 A는 500mm 제곱이라 그랬고 P는 100kN이고 L은 1m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